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요새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세가 올라오는 흐름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서울 시내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죠. 올해 2월 서울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가 85건, 전월의 52건 대비해서 63.5%가 늘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빌딩 매매 거래는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해 2월에 10개월 만에 하락세가 끊기게 됐는데요. 다만 예년에 일단은 절반 수준인 데다가 면적과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꼬마 빌딩이 좀 대부분이어서 아쉬운 점도 동시에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부동산 방송 시청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폴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촉촉히 이제 봄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또 경기가 또 이제 호황으로 또 치고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업시설이 거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가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진다든가 이게 토지에 대한 거래 또 상업시설에 대한 거래가 좀 먼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부동산 TV, 알토마토 이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광진구입니다. 여기 아차산역 그 인근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그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축된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상 복합 아파트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점으로 투썸 플레이스로 임차가 확정되어져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년 계약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변의 입지 환경, 또 유동성이라든가 인구의 어떤 집객력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점이 들어올 정도로 주변의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은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차산역 쪽 주변 지역은 뭐 대학가 주변 지역, 또 직장인 주변 지역, 또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어떤 배후 수요를 상당히 좀 많이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서 입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한 205평방미터, 약 한 60여 평이 좀 넘죠. 계약 면적은 24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전용률이 이게 우수하냐, 안 그러면 좀 떨어지느냐 이런 것 좀 볼 수가 있는데 계약 면적이 약 한 240, 전용 면적이 약 한 205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용률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건데 차를 끌고 오는 상가 이용객이 1층 주차장에 이렇게 입점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이 투웨이로 이제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좀 넓어서 진출입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는 약간 도생이 약간 17세대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는 것은 안에 내부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경기에도 거의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생이 약 한 8개 호실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점이 약 한 3개 호실을 묶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약 한 60여 평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요. 보증금과 어떤 그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적절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은 2023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고 또 주변의 어떤 배후 수요라든가 어떤 그 집경력을 보시게 되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주변 지역, 뭐 아차산역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지하철 역사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는 전 상당히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변 지역이 어떤 아파트 배후 수요, 또 직장인 배후 수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이 대학가 배후 수요층들이 세 개가 다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계약 면적이 약 한 240, 총 4개 호실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용률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또 전용 면적은 약 한 60평형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올 수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이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또한 집경력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투썸 플레이스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한 5년간 임차 계약을 했다. 또 추후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이제 수익금 배분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 주차장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이 되어져 있는데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투웨이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상당히 좀 광폭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차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축의 주상복합 건물 여기 상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보셨다시피 바로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주차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점, 아무렇게나 고르는 곳들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죠? 그만큼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입지 여건과 또 호재거리까지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 본 물건이 이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진구 구이동 하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그래도 그 작년 수준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세가라든가 매매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이 광진구 구이동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입지 여건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토지 안에 그 잠재적인 어떤 호재거리로 인해서 추후에 어떤 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집가 상승이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진구 구이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아차산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역이라든가 이 건대 입구역에서도 도보로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 지역 이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 자체가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이고 아파트 배우 수요가 촘촘히 좀 박혀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우 수요뿐만 아니라 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관광 명소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시성이라든가 직경력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우 수요가 상당히 좀 풍부한데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공영장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랄까요 아차산 쪽 주변 지역의 체육공원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변 지역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도 우수하고 또 역과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배우 수요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쉬운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 또 전세가에 대한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지금 반경 본 물건지 즉 구의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에 학교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화외고라든가 뭐 외국인 학교라든가 광진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 즉 아파트 배우 수요 지역에 촘촘히 좀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월세가에 대한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 수요가 상당히 좀 튼튼한 지역에 어떤 프랜차이즈점이 입점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좀 계속적으로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입주를 시작하는 지역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좀 분양을 해서 현재 좀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이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이 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가 전체적으로 좀 순리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동서울 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착공이 됩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이 착공이 되면 많은 지산이라든가 업무 시설이 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의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곡동 의료복지 사업이 1차 단계는 완공이 됐고 현재 2차 단계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갖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양대역이라든가 뚝섬역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철이 지상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화로 이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이런 어떤 지화 추진 중이 현재 조금 가시적으로 현재 좀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주변의 어떤 집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폭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 역세권에 학세권에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죠.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부터 해서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중곡동도 의료복합단지 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이런 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통호재까지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이야기까지도 기다리고 있네요. 자, 앞으로의 가치를 올려줄 만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곳,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본물의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매매가는 약 한 43억입니다. 약 한 4개 호실을 터서 전용 면적이 약 한 60평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계약이 되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투썸 플레이스와 이제 계약이 되어져 있고 5년간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 2천만 원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져 있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이 약 한 2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요새 조금 대출 이자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현재 좀 변화가 됐었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꺼렸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더 안정화를 찾아서 좀 하락에 대한 어떤 금리를 좀 보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기에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7억으로 상가 투자, 즉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네, 이번엔 경기도 고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아주 멋진 곳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단독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은 고양시 이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해 있는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이 3층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나 외장재 모든 것이 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고급 단독주택을 어떻게 보면은 좀 외지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뭐랄까요,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불과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이 고양시에 하게 되면 뭐 생활 인프라 시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주변 지역에 뭐 스타필드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 하나로마트, 또 주변 지역의 생활의 어떤 그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또 고양 이케아하고는 불과 약 한 4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차량으로 약 한 뭐 4, 5분이면 뭐 고양 이케아도 방문해서 또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의 호재죠.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개발 압력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GTX 라인이라든가 또 이제 신분당선의 북부 연장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신내역 쪽, 지축역 쪽, 삼성역 쪽 주변 지역에 많이 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을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지 면적이 219 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67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추후에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들어가는 지름도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작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거든요. 약 한 8m에서 약 한 12m 도로가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보상을 좀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보상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서 또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1층에 잔디밭이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면 반려견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구조 자체가 방 4개, 또 화장실 4개, 거실 3개, 테라스 구조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방마다 이제 그 뭐랄까요, 화장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손님들이 방 안에서 이제 뭐 씻고 또 이제 그 뭐랄까 여유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방마다 또 이렇게 화장실을 넣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자체가, 올라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마다 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구조, 층마다 독립된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물건의 특징은 또 2층에다가 부부 욕실을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전용 온수를 좀 놓기 때문에 좀 크게 좀 목욕탕처럼 좀 크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이제 옥상에다 루프탑을 물론 설치를 했고, 또 안에다가 또 수영장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1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시면 현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13억 2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이보리 색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주변의 어떤 녹지 공간과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층에는 이렇게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반려견을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을 좀 보시게 되면 1층 같은 경우는 실사한 면적이 약 한 76.81 평방미터가 되고요. 넓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주방도 크게 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귿자형 주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부의 어떤 그 공간을 좀 확보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고요. 또 이제 주방에 그 방에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수납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납장을 골고루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 구조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도 실사 면적이 약간 74.26평방미터가 나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방 구조로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층에는 특히 부부 목욕탕을 크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좀 뭐랄까요 푹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뭐 이제 그 화장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놔서 뭐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넓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8.02평방미터가 나오는데 방 2개와 또 주방, 간단한 주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또 냉장고도 조그만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2층 루프탑 공간에서 고기를 마시고 또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수영장 공간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손님들이 오면 뭐 먹고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충분히 좀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각 층마다 독립된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가족이 사는데 3층, 2층 또 1층에다가 어떤 독립된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주방 공간 구조를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층짜리 단독 주택, 아니 뭐 저택이죠. 목욕탕, 수영장 다 있습니다. 대단히 멋진 장점들을 갖고 있는 단독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입지와 호재도 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3평에 3층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의리의리한 대저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뭐랄까요 층간 구조를 잘 놔뒀기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구성하면서 또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것도 이 물건의 좀 포인트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삼성역, 이 3호선이죠. 이 삼성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서북부 연장선, 이 신분당선이 이 삼성역까지는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역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정거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역, 그 다음에 지축역, 그 다음에 연신내역이 되는 거죠. 이 연신내역에 이제 GTX 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추후에 좀 더 많이 양호해진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고양 JC라든가 통일로 IC,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가까이 인접해 있죠. 그래서 차량으로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삼성역, 또 원흥역, 또 지친역과도 가까이 인접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삼성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이 이쪽 지역으로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마트가 반경 약 한 800m 이 거리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복합 쇼핑몰 거의 그 스타필드라고 하죠. 이 스타필드가 그 안에 이제 800m 안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보 이용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타필드의 하나의 좀 특징은 강아지를 끌고 와서 같이 쇼핑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는 이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를 끌고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도보로 좀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뭐 그 한우로마트, 대형 한우로마트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한우로마트도 반경 800m, 즉 1km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 대학병원도 상당히 좀 크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대학병원도 반경 약 한 2km 범위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활 인프라 시설 이런 것도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고향 이케아 하게 되면 젊은층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맘 먹고 방문객 수가 1년에 약 한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향 이케아도 반경 약 한 4.2km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차량으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학군 시설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해서 또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쪽으로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뭐 고양 오금초, 고양 고등학교, 창릉초, 뭐 지축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반경 약 한 2km 범위 안에 초, 중, 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학군 시설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학군 시설이 우수하다는 건 그것만큼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역 쪽 주변 지역의 학원과 시설도 상당히 좀 우수하게 좀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연신내역으로 빠지는 GTX 노선이죠. 이게 이제 24년도 이제 뭐 12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24년도 하게 되면 내년이죠. 혹시나 연장된다 하더라도 25년 안에는 GTX 이제 노선이 드디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제 불과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GTX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서울 중심부에서는 GTX 노선을 가지고 이제 그 확정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중심부에서 떨어진 지역들은 개통이 되고 나서도 이제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부 쪽 주변 지역, 또 서울의 어떤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는 어떤 삼성역 쪽 주변 지역, 또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좀 더 뛰어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삼성역으로 들어가는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됐어요. 현재 지금 신사까지는 이어져서 이제 개통으로 됐는데,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삼성까지 요 연장, 이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이 연장선 자체가 뭐 거의 뭐 확정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의 가장 큰 특징은 GTX보다는 좀 느리지만 어떤 뭐 공간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분당선의 연장이 되면 그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 또 삼성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GTX에 대한 호재로 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또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들어가는 삼성역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본물건지로 오게 되면 도로폭이 이제 어느 순간 좀 약간 좀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많이 좁아지는 건 아닌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좀 약간 더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방도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띄워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본 물건지의 토지 일부가 좀 들어가게 되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은 좀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보상 계획이 잡혀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토지 보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신 금액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보상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예상 매매가는 1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시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는 13억 2천으로 좀 나와져 있는데 가격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 좀 못 드리지만 물건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좀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좀 계약을 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 협의가 가능하다. 즉 방송을 오시는 분들한테,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만 파격적인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이 약 한 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는 대출이 좀 규제가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실투자금은 약 한 8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급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투자금 약 8억 정도면 일단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앞쪽에 도로가 한 15평 정도가 그 소방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좀 추후에 이제 얘기입니다.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고급 단독 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단독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을 좀 옮겨보도록 하죠. 경기도 수원으로 갑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여기는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오피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계동의 오피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인계동에 있는 오피스입니다. 이제 준공이 이제 3월 달에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진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분양을 했었을 때는 이제 예쁜 조감도를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본 물건은 이제 올해 1월이죠. 3월이 아니고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실물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피스 물건 같은 경우에 약간의 단점이 이 추후에 이제 뭐 계약 면적, 전용 면적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오피스 전용 면적이 상당히 작은 오피스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우수하다 보니까 직접 현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넓은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주변 지역보다는 월세가가 뭐 저렴하게 잡혀도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요를 잠깐 보시게 되면 수인 분당선이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분당선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순환선처럼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선도 급행과 완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규모를 보시게 되면 한계동인데요.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 주차고요. 약 한 188대인데 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빠져 있습니다. 이 인계동 하게 되면 아마 인계동을 뭐 한 번쯤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협소하거든요. 근데 본 물건은 이 주차 공간이 188대로 여유 공간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먹자 골목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와서 점심 먹을 공간이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뭐 먹자 골목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점심에 어떤 그 식사 공간이라든가 아침부터 식사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뭐 저녁 때 퇴근하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즉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1억 7,600만 원이고 주변 지역에 있는 오피스 물건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책정돼서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좀 볼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3년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1층에는 이제 이런 어려운 그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1층에는 벌써 다 매매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임차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좀 남아있는 거 3, 4층에 좀 상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오피스로 되어져 있고 주변 공간이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우시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층고 높이입니다. 이 층고가 약 한 4.6m 층고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요새 이제 이런 오피스의 좀 특징이 뭐냐면 1층에는 사무 공간, 2층에는 뭐 이렇게요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본 물건은 4.6m의 층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층 공간, 즉 여유로운 복층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이 또 하나는 각 호실마다 이 오폐수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인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이런 걸 만들어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개별 화장실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 일단 복층 구조의 오피스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개발의 호재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10분이 아니고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인계동 먹자골목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공간이 관공서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둘러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오피스 공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각종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밀접되어 있죠. 뭐 삼성전자가 바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수원시청이 뭐 인근 거리 약 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각종 관공서도 또한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의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인데요. 이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먹자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도 그만큼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에 뭐 나해석건이라든가 효창공원, 뭐 아트센터들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쉬거나 또 편하게 어떤 휴게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주변 지역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따라붙죠. 일단은 수원역으로 지나가는 GTX C 노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24년도에서 25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그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B 노선과는 달리 2018년에서 29년 정도 개통을 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정부와 현재 정부가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TX C 노선으로 인한 어떤 그 수익 창출도 또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분당선입니다. 광교 호매실 구간이 현재 지금 진행이 하고 있는데 이 호매실 구간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분당선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좀 실현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이 또 하나는 그 제2순환도로죠. 오산과 용인간 고속도로가 2026년도 개통 예정이다. 즉 수원역 쪽 주변 지역의 많은 호재들이 이 본물건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호재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가격은 보시다시피 1억 7,600만 원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오피스 가격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시 또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행사 갖고 있는 것 또 보유분을 좀 할인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 매매가가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약 한 1억 3,600만 원, 상당히 좀 대출이 상당히 좀 높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가 천에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거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투자금 자체가 4천에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해서 하나의 어떤 수익 창출의 효과를 좀 마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오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월세를 받아낼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상품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오피스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네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왔습니다. 화성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죠. 자, 화성시 여기는 남양읍 신회리의 토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본 물건은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인접해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각종 호재를 갖고 있는 시레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하나는 전을 갖고 왔고요, 하나는 답을 갖고 왔고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에 인접해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약 한 2,231평방미터, 약 한 674평이 되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매매가는 16억 8,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답을 갖고 나왔는데요. 약 한 대지 면적이 1,091평방미터, 약 330평 정도가 되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8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쪽 주변 지역 자체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지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맹지처럼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물건은 바로 이 도로, 즉 현재 아스팔트는 깔려 있지 않지만 수산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도로와 인접했다는 것이 이 토지와 전과 답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을 사진 통해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674평이 되고요.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낮은 그 약간의 어떤 그 동산이 하나 있죠. 산이 하나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또 하나는 답인데요. 답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답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뭐랄까요, 제한구역이 좀 그린벨트가 약간 풀린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이 크게 또 가치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답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전원주택이에요. 바로 앞이 이게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쁩니다.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많이들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게 되면 이 전과 답의 어떤 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어떤 그 국제 테마파크라는 큰 호재들이 깔려져 있고 또 지하철이 또 예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집가 상승의 어떤 힘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전과 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가는 곳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단독주택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지 여건, 개발의 호재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호재도 정리해 주시죠. 네,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택 시흥 고속도로와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남한산 IC 또 매성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 이제 큰 관광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가 좀 들어간다는 거죠. 이 송산역이라고 해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해안 복선전철이 들어가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신안산선과 또 연결이 되죠. 또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게 되면 뭐 소사 원시선과 또 연결이 되고 이 서울과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안산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북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에서 이게 충주 쪽에서 남쪽에서 이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이 지하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떤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1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주변 지역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단지, 앞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가 예쁘장이 포장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는 또 이제 현재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6년도에서 28년도 이 준공 예정인데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뭐랄까요 테마파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디즈니랜드 같은 어떤 그런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근데 이렇게 관광 지역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개발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정과 답이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해안 송산역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 서해안 선 자체가 개통이 되게 되면 많은 어떤 그 관광객이라든가 이주 수요를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신안선선이 이제 국제 테마파크하고 연결되면서 또 송산역과도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도 이제 그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검토해 주시죠. 네, 이제 전 같은 경우는 약 한 16억 8,500이 되고요. 약 한 2,231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10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답인데요. 약 한 8억 2,500만 원, 약 한 1,091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면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남해읍 신회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